안녕하세요. 이지물리학의 김종태입니다. 자,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 파트 세 번째 시간이네요. 자, 저번 시간까지 우리 두 개의 물체가 줄로 연결되었을 때 이 물체의 운동을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한번 해결해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좀 더 복잡한 저번 시간 상황의 외부의 힘이나 또는 운동 중간에 실이 끊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 같은 방법으로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14번입니다. 자, 4-14번 현재 P에서 Q까지는 지금 외부의 힘이 3mg만큼 작용해서 두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고, Q 이후에는 이 힘이 제거된 이후에 계속해서 운동을 한 다음에 A가 정지하는 상황이죠. 자, 그때 이 B의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을 묻고 있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첫 번째 뭘 이용할 거냐면은, 자, 외부의 힘이 외부에서 작용하면은 그때 외부의 한 일은 바로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 또는 R자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 즉 일 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 먼저 B의 P에서 Q까지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현재 지금 오른쪽에서는 3mg,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B의 중력만큼 mg가 작용하니까, 자, 첫 번째 문제를 푸는 키는 전체 R자 힘이 2mg가 되죠. 자, 그래서 전체 R자 힘이 한 일, 즉 이 올라간 거리를 우리가 H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전체 R자 힘이 한 일,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 2mgH가 바로 A와 B의 전체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간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식을 한번 썼을 때,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중요한 키, 문제를 푸는 꿀팁 하나 알려줬죠. 즉, 이 전체의 어떤 에너지가 각각의 운동 에너지로 변할 때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물체의 속도가 같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그렇죠. 질량의 비례한 값으로 이 값이 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현재 질량이 1대1이기 때문에 이 값이 운동 에너지로 변하면서, 즉 A의 운동 에너지도 mgh, B의 운동 에너지도 mgh만큼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E1을 그럼 구할 수 있네요. 자, E1은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에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니까 B는 운동 에너지가 mgh만큼 증가했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도 mgh만큼 증가했으니까 E1은 EMGH라는 건 알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E1을 구했고,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E2를 구해야 되죠. 자, E2를 구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자, E2는 바로 B가 이제 Q에서 R까지 가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을 물었는데, 현재 Q에서 R까지 가는 동안에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으로만 힘이 작용하면서 이 두 물체의 속도가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럼 B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속도가 줄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A는 Q에서 R까지 가는 동안에 포텐셜 에너지는 변화 없고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속도가 제로가 되니까. 자, 그래서 두 물체의 관계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B가 줄어든 역학적 에너지는, 또는 B가 늘어난 역학적 에너지는, 그렇죠, A의 줄어든 역학적 에너지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려면은, 자, A의 줄어든 역학적 에너지는, 그렇죠, B의 늘어난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 그래서 B의 늘어난 이 역학적 에너지 E2를, 그렇죠, A의 줄어든 값으로 우리가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현재 A의 운동 에너지가 mgh라는 걸 알 수 있어요. Q점에서. 자, 근데 Q에서 R로 가면서 정지하기 때문에 A의 운동 에너지가 mgh에서 0이 되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없기 때문에 A의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이 mgh가 되죠. 자, 다시. 자, 현재 지금 Q점에서의 A의 운동 에너지가 mgh예요. 자, 운동 에너지가 mgh에서 0이 되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이렇게 되고,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없기 때문에 A의 줄어든 역학적 에너지가 mgh가 되고, 그렇다면 B의 늘어난 역학적 에너지가 mgh가 되겠죠. 자, 그래서 Q에서 R까지의 B의 늘어난 역학적 에너지가 E2가 mgh가 되면서 E1분의 E2는 바로 2분의 1이 되겠죠. 자, 정답은 1번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사용했던 어떠한 물리적인 법칙이, 자, R자임이 한 일을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으로 해서 운동 에너지의 각각의 증가량을 구했고, 자, 두 번째는 B를 직접 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B의 어떠한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반대로 A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해서 간접적으로 B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꼭 정리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자, 이상 4-14번이었습니다. 자, 4-15번 문제입니다. 자, 4-15번 문제. 자, 첫 번째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첫 번째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현재 F가 10일 때 A, B가 정지하고 있대요. 자, 정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물리에서 여러분들 큰 힌트라고 했죠. 자, 전체 R자 힘이 0이 돼야 되죠. 자, 전체 R자 힘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서 F가 10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래쪽에서 B의 중력이 10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B의 중력이 우리가 10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B의 질량이 우리가 1이라는 걸 처음에 찾아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B의 질량의 1이라는 걸 우리가 찾아냈고, 자, 두 번째 힌트. 자, 두 번째 힌트가 뭐가 있냐면은, 자,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즉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질량, 중력 가속도 곱하기 올라간 높이가 0.4가 되겠죠. 요 값이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2B라고 했을 때 이 값의 2배라고 했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B가 0.4 올라가서 운동하는 동안에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값이 우리가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 이 상황에 B의 운동 에너지 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이 쓸 내용이 우리가 저번 문제 4-14번에서 쓴 일과 에너지 정리, 즉 R자 힘이 한 일이 뭐다? 그렇죠, 전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자, 현재 지금, 자, 이 상황에서는 이제 30으로 F가 작용하니까, 자, 오른쪽에서 30, 아래쪽으로 10이니까 R자 힘은 2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0 곱하기 R자 힘이 한 1, 0.4는 전체 A와 B의 운동 에너지로 변해야 되는데, 자, 현재 우리가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값을 구했죠. 자,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값이 2라는 걸 찾았으면은, 자, 이 값이 8이 돼야 되니까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값이, 그렇죠, 6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A의 운동 에너지 값이 현재 6이라는 거. 자,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뭘 찾을 수 있냐면은, 자, 두 개의 물체가 아까도 계속해서 반복되듯이 현재 속도가 같은 상태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값은 뭐다? 질량에 비례하는 값이죠. 자, 그래서 현재 운동 에너지가 1대 3이니까 A의 질량이, 그렇죠, 3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자, 우리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뭘 구하냐면은, 자, 이 상태에서 힘을 제거하면은 물체가 이렇게 해서 속도가 줄으면서 가다가 정지한 다음에 다시 뒤에 있는 B의 중력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다시 이렇게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까지 정지해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 그 돌아온 상태에서의 어떤 P점에서 A의 운동 에너지를 묻고 있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풀 거냐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자, 그래서 현재 지금 B는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2,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mgh 하면은 4.
포텐셜 에너지, B의 포텐셜 에너지 4. 그 다음에 그래서 B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현재 6이고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A는 포텐셜 에너지는 0, 운동 에너지가 6이니까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현재 12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다시 외부의 힘이 없는 상태로 이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은 역학적 에너지의 전체 총값이 12로 보존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되냐? 자,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죠.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고 즉 B와 A의 운동 에너지만 이렇게 남게 되겠죠. 운동 에너지만. 자, 다시. 자, 현재 이 상태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여기를 기준이라고 했을 때 이 상태에서 1로 돌아가게 되면은 자, B는 내려가면서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고 마찬가지 원래 A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돌아갔을 때 처음에 이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 12가 이제는 A와 B의 운동 에너지 상태로만 남게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질량이 1대 3이니까 이 10이라는 값을 1대 3으로 가져갔을 때 A의 운동 에너지는 바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A의 운동 에너지 값이 9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상당히 좀 과정이 복잡했는데 자, 다시 정리하자면은 일과 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 각각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찾았고 그 운동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걸 이용해서 이 운동을 하기 전 상황과 그 다음에 다시 원래로 돌아왔을 때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자, 이상 4-15번 문제였습니다. 자, 4-16번 문제입니다. 자, 4-16번 문제 바로 보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X는 3m일 때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묻고 있는데 자, 즉 이 실의 장력을 묻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 보면은 자, 현재 B는 위쪽으로 실의 장력 T가 작용하고 아래쪽으로 중력인 20이 작용하는데 자, 이거 운동 방정식을 사용해서 T-20은 2A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가 X가 3m일 때 지금 이 F의 크기가 15라는 걸 주고 있네요. 자, 그럼 오른쪽에서 전체 15, 아래쪽에서 20이 작용하기 때문에 전체 알짜 힘은 아래쪽으로 5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고 현재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라고 잡았을 때 자, 그렇다면은 전체 알짜 힘은 전체 질량 5 곱하기 A가 되면서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으실 수 있으시겠네요.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T는 18이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편이 되겠네요. 자, 니은 F가 한 일은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앞에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죠. 자, 외부의 힘이 한 일은 바로 뭐가 같다? 외부의 힘이 한 일은 그렇죠.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죠. 자,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외부의 힘이 작용하면은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는데 그 값이 즉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다고 해야죠. 자,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A의 최대 속력을 묻고 있는데 자, 현재 이 그래프를 봤을 때 2m 동안은 30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2m 이후에는 15라는 힘이 작용해요. 근데 지금 아래쪽으로 항상 20이라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즉 30이 작용할 때는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속력이 계속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15라는 힘이 작용하기 시작하면은 아래쪽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속력이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속력이 최대인 순간은 바로 2m 이동한 요 순간이 되겠죠. 즉 X는 2m 이동했을 때.
자, 그러면 그래프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속력을 물었으니까 저번 시간 계속 많이 사용한 우리 일 에너지 정리 뭐죠? 즉 R자 힘이 한 일은 자 이쪽에서 30 아래쪽에서 20이니까 R자 힘 10 곱하기 한 일 2m 움직였으니까 2 R자 힘이 한 일이 뭐와 같죠? 그렇죠. 전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그러면 질량이 5니까 2분의 1 곱하기 5 V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V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V는 루트 8이 되겠죠. 그래서 2 루트 2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4-16번이었습니다. 자, 4-17번입니다. 자, 4-17번은 현재 가의 운동 방정식을 먼저 이용해 볼 텐데 우리가 그동안은 전체를 하나로 보고 가속도를 먼저 구하고 각각의 R자임을 구했다면 이번엔 반대로 어떠한 실의 장력의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R자임을 먼저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래서 A의 R자임을 한번 구해 보면은 A의 R자임은 F 오른쪽에서 F 왼쪽에서 실의 장력 그래서 F-T가 MA 형태로 나타나겠고 자 B의 이제 운동 방정식 한번 세워보면은 자 오른쪽에 위로 장력이 작용하겠고 아래쪽으로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F-라고 할게요. 그러면 B R자 힘은 T-F-가 되면서 이게 MA 자 그래서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우리가 한번 세워봤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나에서 힌트를 알 수 있는 게 나에서 B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운동하게 됐을 때 B의 전체 R자임은 뭐만 있죠? 그렇죠.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바로 F-를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F-가 B의 나에서 작용하는 R자임이 되겠고 자, 문제의 힌트가 가에서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즉 실의 장력을 가에서의 실의 장력을 바로 이 F-라고 주고 있는데 이 F-의 2분의 3배 즉 2분의 3 F-라는 걸 주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등 가속도로 두 물체의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이의 두 식이 같죠. 그래서 F-T는 T-F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T 값을 2분의 3F-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F-2분의 3F-는 그 다음에 2분의 3F-F가 되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에 작용하는 R자임인 F-는 바로 2분의 1F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결했고요. 자 니은 가에서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 즉 실의 장력을 묻고 있네요. 자, 우리가 T가 2분의 3F-고 F-가 우리가 구한 2분의 1F라는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T 값을 구하면은 그렇죠. 4분의 3F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자, 그래서 니은도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팁은 자, AB의 속력이 0에서 V가 될 때까지의 크기가 F인 힘이 한 1이다. 자, 선생님은 그래서 뭘 이용할 거냐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R자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전체. 자, 그래서 현재 전체 이쪽에서 F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 이제 F-가 우리가 2분의 1F라는 걸 작용하니까 아래쪽으로 그렇다면 전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오른쪽으로 2분의 1F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F 곱하기 우리가 이동한 거리를 S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값이 전체 R자 힘이 한 1이 되겠고 이 전체 R자 힘이 한 1은 바로 전체 운동 에너지 변화량 즉 2분의 1 전체 질량이니까 2m V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F가 한 1이니까 2분의 1을 일로 넘겨주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을 넘겨주면은 F가 한 1, Fs는 없어지면서 즉 2m V제곱이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여기까지 찾아내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했던 어떤 알짜 힘이 한 일을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알짜 힘이 아닌 F가 한 일로 이렇게 변형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17번이었습니다. 자, 4-18번 문제입니다. 자, 4-18번 문제는 작년 수능 문제로 이 실이 끊어지는 어떤 상황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4-18번 현재 지금 시간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죠? 그렇죠, 가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때의 가속도가 5라는 값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때의 가속도가 우리가 10이라는 값을 알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에서 문제를 볼 때 현재 지금 이 그래프에 이 값이 주는 게 어떤 상황을 주고 있냐면은 현재 실이 끊어지기 전에는 이 두 물체가 함께 가속도가 5라는 값으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실이 끊어진 다음에 현재 A만 가속도가 현재 10인 상태로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실이 끊어지기 전 상황의 물체의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그래서 실이 끊어지기 전에 오른쪽으로 F라는 힘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빗면 아래로 B에 의해서 작용하는 빗면 아래의 힘을 우리가 F-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F-F-가 전체 알짜임이 되겠고 자, 전체 질량 2 플러스 MA 이렇게 되겠죠. A의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자, 그때 가속도가 우리가 5라는 값을 알죠. 실이 끊어지기 전 상황이니까 그러면 5라는 값을 이렇게 넣으면 F-F-는 10 플러스 5M 이렇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F-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F-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두 번째 조건에서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실이 끊어지기 전과 후에 이 B의 가속도의 크기가 같대요. 그럼 현재 실이 끊어지기 전 가속도가 5라면은 끊어진 후에도 가속도가 크기가 5라는 값을 문제에 주어지고 있죠. 자, 그럼 이때의 B의 알짜 힘은 바로 B의 알짜 힘은 10이 되고 이 B의 알짜 힘이 바로 B의 전체 끊어지고 난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 F-가 되겠죠. 자, 그래서 F-를 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F-10은 10 플러스 5M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보기에서 A의 질량 M을 구하라고 했는데 현재 F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직 우리가 쓰지 않고 있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죠? 그렇죠. 이 실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A의 가속도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걸 운동 방정식으로 한번 사용해서 쓰면은 전체 알짜 힘은 F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A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F 값을 10M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 두 식을 정리해서 문제를 풀면은 M은 4kg이 나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보기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1초일 때 B에 작용한 알짜임의 크기. 자, 1초일 때는 실이 끊어지기 전 상황이고 현재 A와 B의 가속도가 둘 다 5로 같죠. 그럼 B의 알짜임은 B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10 맞는 표현이네요. 자, 니은은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자, 디귿 3초일 때 B의 운동량의 크기를 물었는데 자, 이제 B의 우리가 운동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현재 이 그래프는 A의 운동만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A는 처음에 가속도가 5가 되다가 끊어진 다음에 10이라는 가속도로 운동하고 자, B는 끊어지기 전에는 가속도가 5로 운동하다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도 가속도의 크기는 5인데 어떻게? 가속도의 크기가 아래로 작용하죠. 즉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그래프에 이런 식으로 속도가 줄어야 되겠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야 끊어지기 전, 끊어지긴 후에 이 가속도의 크기가 5로 같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5가 되려면은 마이너스 5가 되려면은 즉 이 3초일 때의 속도는 10이 되겠죠. 자, 그래서 3초일 때의 속도는 10이 되니까
그때의 운동량을 물었으니까 운동량은 B의 질량 2 곱하기 10 하면서 20이라는 값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디귿도 맞는 표현으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물체가 연결돼서 외부의 힘이 작용할 때, 작용하지 않을 때, 또는 실이 연결되어 있을 때, 실이 끊어졌을 때,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을 주고 있는데, 자, 문제를 푸는 요령은 두 가지 상황에서 주어진 힌트로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식을 세운 다음에 그 각각의 상황에서 얻어낸 그 두 식을 연립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쉽지 않은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방법은 뭐냐? 그렇죠.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도록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자, 안녕.